항상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는 뭐 재판 다니고 상담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십 건이 되는 그런 개인회생 상담 전화를 제가 뭐 직접 이렇게 다 받지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꼭 저랑 통화를 하기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 전화를 빡빡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안 찍은 거예요. 뭐냐면 개인회생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은 혼자서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맡기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의뢰인분들이 서류 떼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저희들은 많이 하니까, 그죠? 수십 건씩 하니까. 의뢰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생법원에서 나오는 뭐 표준 샘플에다가 수기로 적어가지고 뭐 하면은 숫자가 1, 2만 틀려도 회생법원에서 총액이랑 뭐가 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속편해요. 그래서 일단 맡겼다. 맡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엄청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거잖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개인에 대한 서류가 다 도착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일주일 정도 뒤면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신청함과 동시에 개시결정과 그 중지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서도 같이 넣고 인지대도 넣고 송달료도 넣고 막 다 넣어요.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뭐 카드사, 뭐 보험사, 아니면 개인 채권자들이나 이렇게 전화 와도 사건 번호 나왔으니까 사건 번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빚, 요 채권은 내 회생계획안 내에서 변제를 할 테니까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가 잘 안 오죠. 금지 중지 명령들은 통상적으로 한 보름 이내로 법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금지 중지 명령이 나오면 뭐냐, 회생위원이 임명이 되겠죠. 회생위원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 외부 회생위원하고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따로 있어요. 외부 회생위원은 전임 회생위원님들은 보통 변호사님들이 하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느냐, 사업소득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외부 회생위원으로 보통 빠지고 2억 이상 채무를 가지신 분들은 외부 회생위원으로 배정이 되고, 그 다음 외부 회생위원님들은 서울, 수원, 인천 수도권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외부 회생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경우들은 법원에서 일관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회생위원이 그 선임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보정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이 신청서를 맞게 적었는지, 내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는지, 이 사람이 이 과다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회생위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포인트들을 회생위원들이 신청서상에서 소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날려요. 보정명령은 판사님이 내린 거, 보정공고는 회생위원이 내린 거, 요런 차이예요. 그 실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표적인 보정명령이 뭐냐면 재산에 대해서 소명을 다시 해라. 대출금 어디다 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정명령, 보정공고에 맞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못한다. 시원하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못하면은 그럼 기각 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하고 수도 없이 꼼꼼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 보정들이 통상적으로 2번 정도 있어요. 보정공고 내리고 보정명령 내리고 보름 정도의 제출 기한이 있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2, 3개월은 걸릴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열심히 살았고 그 기초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을 갚으면 내가 회생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이 뭐냐, 개시결정이에요. 첫 번째 개시결정 이후에는 특별히 막 뭐 보정하거나 이럴 건 없어요. 내가 개시결정 낼 때 차마 여기까지 몰랐어, 아니면 그때 이 채권자가 이런 이해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다시 해, 너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나쁜 경우겠죠. 이런 경우들은 개시결정 이후에도 어려운 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시결정이 되면은 통장이 열려요. 무슨 통장이 열려? 법원에 변제하는 통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변제 통장이 열리면 그 번호를 메모시켜 놨다가 거기에 꼬박꼬박 갚으셔야 돼요. 인가나기 전까지. 개시결정 났을 때랑 인가 났을 때랑 변제금이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신청서에 적은 그 금액 그대로 개시가 나고 신청서에 적은 그 금액 그대로 인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시결정 되고 인가 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개시결정 난 이후로부터는 계속 갚아 나가야 돼요.
개시 결정이 1년이 나도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계속 모으셔야 돼요. 왜? 개시 결정이 날 때 통장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변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개시 신청서를 넣을 때는 개시 신청서를 넣고 3개월 뒤부터 갚겠습니다라고 보통 그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뒤에 개시가 났어. 그럼 얼마 갚아야 돼요? 3개월 뒤부터 갚기로 했으니까 9개월 갚아야 되잖아요. 9개월치 변제금을 통장이 열리자마자 한 방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개시결정 날 때까지 안 갚겠습니다, 개시결정 나고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시결정 신청서를 안 받아줘요. 보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채무금액이 확정이 되고 변제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이의를 보통 안 해요. 근데 채권자들이 이의통지문을 보내요. 이의통지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자 집행기일을 잡습니다. 개인회생 시점에서 채무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가는 게 채권자 집행기일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채권자 집행기일 진짜 가봤거든요. 궁금해서. 도대체 채권자 집행기일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영상도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찍었는데 어쨌든 밖에도 좀 찍고 있는데 올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채권자 집행기일 정말 별거 없어요. 왜냐? 채권자 집행기일인데 채권자가 아무도 안 와요. 통상적으로 채권자 집행기일에 가면은 뭘 하냐면, 판사님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떤 판사님은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3년 동안 고생해야 되니까 자 화이팅!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뭐 변제 계획한다고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 없으니까 이대로 개시 낼 거니까 잘 갚으세요. 이렇게 개별 이 채무자들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뭐냐? 아, 얘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어. 개시결정 낼 때 별 문제 없었어. 그리고 보정 잘했어. 그러면 개시결정 신청서에 따라서 변경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애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인가내자. 이 다음부터는 채권자고 뭐고 변경하지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인가결정이 난 이 채권자, 이 금액, 이 변제 계획안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인가결정이에요. 그 다음 남은 기간 변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책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36개월 아니 60개월 동안 약속된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야. 왜? 보세요. 1억의 채무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3,600을 갚기로 했어요. 6,40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면책 신청을 해달라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그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내야지 채무가 없어진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개인회생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시긴 정말 힘들어요. 왜냐?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란 말, 전문적인 분야예요. 실제로 여기가 혼자 하긴 힘들고 적당한 대리인을 찾으시면 돼요. 저를 찾으시면 되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을 위한 모든 서류들을 가져오셔야 돼요. 맘먹으면 일주일 안으로 다 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직접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일주일 안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보통 완성을 해드려요. 법원에 제출하죠. 인지대, 송달료 내죠. 그 다음에 금지명령, 중지명령 같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 중지가 나와요. 그때부터 채권자들 전화가 왔을 때 아, 사건 번호가 나왔고요. 중지, 금지 명령이 됐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서 변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빚을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외부회생위원이랑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이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 요즘 통상 2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외부회생위원으로 가요. 회생위원이 선정이 됐어. 보정명령이 시작이 되겠죠. 왜? 개시 신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채무자와 법원이 계속 조율을 해요. 보정이 다 끝났어. 그럼 뭘 하느냐? 개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개시 결정이 뭐냐?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라는 게 개시 결정이에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가 채권자 집행 기일이 있잖아요. 채권자 집행 기일에 가셔서 뭐 별일 없어요. 뭐 별 이의가 없으면은 인가가 나겠죠. 인가 나면 뭐냐?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못 갚는 경우, 한 방에 갚는 경우. 못 갚는 경우는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회생위원이나 판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늘리겠다, 아니면 금액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방에 갚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받아주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어떤 회생위원님들이 일시변제에 그렇게 뭐 인색하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변제가 된 후에 우여곡절 끝에 고생 하시면서 갚으셨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면책 신청서를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채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연체정보 이력에. 요렇게 하는 게 회생 절차에 그 짧게 설명드린 회생 절차의 기본이에요. 요거 많이 보시고 이게 몇 분, 10분 동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빠진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2, 3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